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 허승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임팩트 RVM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임팩트 투자 규모가 약 600조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게 아마 코로나 시점을 좀 지나면서는 좀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 정도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국내는 저희가 추정컨대 약 1조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모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국이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임팩트 측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배경을 나누자면요. 저희 연구원이 이제 SK에서 설립한 연구원이다 보니까 SK에서 출자한 임팩트 펀드가 펀드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펀드들을 IBK 투자증권이나 신한자산운용이나 인비저닝 파트너스 등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께서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하고 임팩트 측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조금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사회성과 인센티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측정을 해서 일정 비율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 성과를 시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보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이제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회나 시장에서 보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는 현금으로 그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웃컴 기반의 성과를 측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이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 혹은 임팩트, 혹은 ESG를 어떻게 측정할까 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SPC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임팩트 투자는 과거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투자를 시장이나 사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SPC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임팩트에 대한 미래 가치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제 윤남희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제 올드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 알아봤습니다. 외국 사례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 해외에서는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SDG하고 연계한다거나 아니면은 IMP나 이제 GIIN 같은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서베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주목한 거는 이분들도 고민과 그 문제가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뭐가 맞는 거냐,
이러한 문제를 저희도 있지만 글로벌에서도 똑같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거는 뭘 가지고 오고 배우면 되겠다라는 거를 느낀 것이 아니고 우리나 그쪽이나 비슷하구나.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연구의 방향을 좀 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좀 찾아뵙고 여쭤본 결과 저희가 이제 화폐 가치로 임팩트를 밸류에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IMP와 같이 글로벌 임팩트 시장에서 좀 논의되고 있는 것을 연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다만 이게 논리적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워서도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비즈 모델에서 일정한 수준의 데이터가 나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방향성을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IMP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뭐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앞에 이제 전일주 팀장님께서 이제 측정이 이제 전문 뭐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측정의 정의는 컨센서스입니다. 예, 이게 뭐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가 컨센서스가 되면은 그게 측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한 이유도 IMP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동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 뼈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IMP에서 정의하는 임팩트의 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임팩트 밸류에이션을 화폐 가치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하는 곳이 그 TPG에서 출시한 라이즈 펀드에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TPG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임팩트를 밸류에이션 한다라고 소개를 주셨고 이 밸류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한다라는 뭐 일종의 뭐 그 블로그 같은 것을 보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조금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값 자체가 이제 실제 임팩트하고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주식이라면 내일 열리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은 그게 실제 이제 가격이 되겠지만 임팩트는 바로바로 거래나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한 값과 실제 값이 얼마나 같은지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조금 참고한 것은 그 60데시벨스의 그 린데이터 방법을 조금 활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서베이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해서 얼마나 실제로 이해관계자에게 임팩트가 정말로 전해지고 있는지 혹은 창출되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좀 얼개설계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맨 첫 단계를 IMP를 활용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이름을 적었고 두 번째는 라이즈 펀드의 그런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밸류에이션이라고 적었고 마지막 단계를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임팩트를 IVM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인식하고 추정하고 관리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좀 프레임워크, 저희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해관계자 간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A라는 기업은 뭐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여기에 이제 주목받게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뭐 이 기업은 10억짜리 임팩트 기업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 기업의 임팩트가 뭡니다. 그게 얼마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활용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로 표현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하실까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 주실 이제 루미르를 대상으로 이런 아이 과정을 이제 밟아 본 거고요. 저희가 루미르를 통해서 이제 파일럿을 할 때 굉장히 편했던 것은 루미르가 자체적인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넣으면은 큰 무리가 없이 아이 과정도 수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V 과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즈 펀드의 IMM 방법을 조금 이제 변형하거나 아니면 조금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5가지 방법 단계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표현되는 것처럼 그 루미르의 5년 혹은 10년 동안의 임팩트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루미르의 10년 동안의 밸류에이션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굉장히 큰 이제 값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 그 이코노믹 밸류에이션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해관계자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큰 값이 나온 이유는 하나는 우리가 임팩트를 밸류에이션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5년, 10년 동안의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밸류에이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제 값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게 만약에 너무 이제 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여러 가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시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하면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적 밸류에이션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리스크 조정에서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조정하는 게 적절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 예방 점수를 도출하고 그리고 뭐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일정 정도의 이제 위험 요소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뭐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중앙대의 이제 재무학 전공인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좀 수행을 했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혹은 위험 요소 자체를 넣는 게 맞는지 빼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반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그 종료 가치 추정 구간 할인율인데 앞서서 이제 했던 할인율에서 이제 그 투자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발생하는지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밸류에이션 한다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PDF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일종의 이제 루미르의 그 K라는 제품을 활용해서 파이낸셜 스토리를 한번 적어본 건데요. 만약에 루미르에서 IR을 한다면 뭐 우리 회사 제품이 얼마나 많은 매출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IR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정도의 임팩트를 낼 수 있습니다. 뭐 매출이나 이익은 적지만 임팩트 측면에서는 이 정도의 또 그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니지먼트 단계인데요. 저희가 루미르하고 매니지먼트 단계도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60데시벨스에 의뢰를 해서 60데시벨스가 루미르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수행을 이제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별도로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저희 연구 그 가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그 투자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10개 기업을 파일럿을 수행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봤고요. 그걸 모아서 지금 오른쪽과 같은 보고서를 그 곧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창출하는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몇 가지 좀 써봤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논의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뭐 정리를 해서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뭐 저희 연구가 뭐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이런 고민을 갖고 있고 이런 뭐 가이드를 뭐 준비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또 고민과 또 많은 경험을 더해 가지고 앞으로도 임팩트 뭐 측정 혹은 관리 뭐 공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가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